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위반 건축물, 그 외에 빨간색으로만 나와 있으면 그냥 패스하게 되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 패스하게 되는 물건들 중에서도 괜찮은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다 보면 이런 빨간 글씨 있는 물건들을 자꾸 배제시키게 되죠.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좋은 물건들도 입찰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어려운 물건 아니더라도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가 되어 있고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본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쟁률을 낮춰서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해당 물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이라도 키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온다면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당 경매물건 보시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0716번입니다. 아파트 경매물건이고요.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403동 1604호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동산 신한 아파트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에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7억 50만원이고 최저가는 4억 9천 35만원에 3차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보니까 2차에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가 되어 있어요. 불허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던 내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대지권은 14평이고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 32평 정도 됩니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권이 14평이나 돼요. 대지권이 꽤 크죠. 대지권이 크다는 건 추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될 때 사업성이 좋으면 분담금이 줄어든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 쭉 내려 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은 있는 물건이라고 나왔고요. 토지 및 건물 현황 한번 볼게요. 18층 중 16층이에요. 탑층이 가까운 16층이면 로얄층이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95년이에요. 1995년 8월에 준공이 난 건물인 만큼 추후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겠구나. 요렇게까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볼게요. 하남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왔고 아파트 단지 등등 재반 주의 환경 보통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 하남 검단산역 부근이라고 나왔네요. 5호선 지하철역이 가깝게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왜? 역세권은 아무래도 거래되는 거래량이 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임차인 최땡씨가 임차인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2년 2월 21일이고요. 말소 기준일은 2013년 4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먼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있겠죠. 밑으로 보니까 배당 요구가 없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건 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전액 인수하는 게 되는 거죠. 전액 인수하는 거면 낙찰 금액에서 플러스 보증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증금을 제대로 알아야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럼 또 조사를 해야겠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체크하기 전에 먼저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분석을 했는데 물건을 보니까 부동산 자체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겠죠. 미상 임차인을 조사하는 것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거나 투자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타 사항 보니까 전입세대 내역 및 주민등록표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 외에 다른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바 자세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봤더니 채무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계속 나오죠. 점유자를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임차인에 대한 걸 자세히 조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밑으로 봤더니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 임차인 최땡 씨의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매물건을 볼 때는 맨 마지막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경매 사이트에 나왔던 정보라 하더라도 100%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니까요. 내려갔어요. 건물 등기를 한번 볼게요. 건물 등기를 봤더니 2013년 4월 22일에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 모든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한번 쫙 읊어봐야겠죠. 여러 가지 쫙 봤더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2005년 3월 29일 날 김땡땡 씨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 7월 21일 날 최땡 씨 외 1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로 봤더니 상속, 그리고 최땡 씨, 최땡땡 씨가 각 2분의 1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온 거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상속 물건이구나. 해당 물건은 상속이 돼서 소유권을 가져온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봤더니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최땡씨가 있죠. 최땡씨? 아까 이렇게 쭉 보니까 임차인에도 최땡씨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을 갖고 온 분과 그리고 임차인과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임차인인데 어떻게 소유자가 되었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봤는데 거래가 없는 아파트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봤더니 6억 8,500만원, 6억 6,100만원, 6억 8천만원, 그리고 6억 3천만원, 이렇게 6억대 중후반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6억 5천에서 전후로 우리가 매도가 된다라고 가정하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9천만 원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물건은 무슨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가 있다. 빨간 글씨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패스한다, 넘어간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단지 정보를 봤더니 총 21개 동으로 되어 있고 총 세대수도 1704세대로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0세대가 나중에 3000세대, 4000세대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면 더 가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체납 내역을 볼게요. 체납 내역 봤더니 조사일이 2024년 8월 16일 날 미납관리비도 없어요. 이렇게 미납관리비가 없는 물건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미납관리비가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요, 명도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빚지고 사는 성격은 아닌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경매물건이 나오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납을 하지 않고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봤고 우리는 이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하남 검단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분 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한 5분 정도에서 뭐 많게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초역세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하남 스타필드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강동, 하남, 구리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만큼 스타필드의 이용객은 정말 많은 만큼 이 주위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 부근으로는 이제 교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겠죠. 그럼 하남시는 점점점 커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평수도 괜찮고 대지권도 많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임차인 최땡씨가 과연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 보시면 건물 등기가 있어요. 이 건물 등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쫙 건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맨 밑으로 쭉 내려 보시는 거예요.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소유 지분 현황 갑구를 봤더니 최땡씨 그리고 최땡땡씨가 공유자인 거예요. 66년생, 68년생. 그리고 거주지를 봤더니 해당 경매물건에 한 분은 들어가 살고 한 분은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해당 경매물건의 임차인은요,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 겸 공유자인 거예요. 그쵸? 해당 물건은 지분으로 나온 물건이 아니라 일괄 매각입니다. 공동명의 물건이 나온 겁니다. 탱크 옥션 기준으로 물건 종별 옆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 최땡씨 외 1인 모든 지분이 다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다 아니다? 임차인이 아니다. 소유자다. 소유자는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나왔지만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간 글씨라도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 물건을 내가 그냥 넘어갈 뻔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봤더니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도장이 찍혀 있고 쭉 보는 겁니다. 봤더니 비고사항에 임차인 최땡씨의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함, 그리고 임대차 관계만 이렇게 나와 있고 별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이 임차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를 또 보신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조금씩이라도 좀 더 발전해서 나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폭넓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지식을 쌓길 바라겠고요. 이런 물건을 보기 전에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경매라는 것은요, 기술이고 여기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시장까지는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고서 경매의 기술을 터득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산을 일굴 때 전혀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매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물건이 어떻게 앞으로 상승이 되겠구나 하락이 되겠구나를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는 추후에 하나씩 배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시겠고요. 부동산 경매를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